음?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한, 이거, 계속 제가 3주 동안 도직구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그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뭡니까?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서킷 브레이크가 왜 ETF가 김영범 실장이 인터뷰하면서 ETF가 조금 영향은 있는 거지만 주 요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명을 해대고 있는데 그 사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따구니까 뭡니까? 대책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라고. 그죠? 우리가 이 서킷 브레이크가 20년 동안 15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20년 동안. 그지? 근데 올해 9번 나왔잖아. 어제까지. 20년 동안 서킷 브레이크가, 그죠? 20년 동안 15번 정도 나온 서킷 브레이크가 1년에 9번을 나왔어. 그 9번이 나고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그럴 수 있다고 그래. 3월달, 올해 3월이나 9월, 3월, 그죠? 미국하고 이란 전쟁, 이거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와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될 수 있어. 그건 인정. 그런데 잘 보세요. 6월, 7월이 다잖아. 9번 중에 7번이. 그죠? 이건 어제 거는 포함이 안 됐으니까.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지. 전쟁이나 이런 특수 상황이 아닌데. 그죠? 응. 이게 그렇게 하락한 부분에서 그래도 엊그제는 그죠? 수급으로 연기금이 매수해줬어요. 1987년 그 10월 19일 그때 미국 다우존스가 하루에 22.6%가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가 발생을 했지. 1987년에. 그죠? 그래서 주가가 너무 하루에 많이 그런 리스크에 많이 떨어지게 되면 시장을 일정 정도 멈추고 투자자들이 이성을 찾고 냉정을 찾을 시간을 주자는 의미에서 서킷 브레이크나 사이드카 이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라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우리 예전에 상하한가가 그죠? 8% 이때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뭡니까? 12%로 올리고 그리고 외국인이 뭡니까? 이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범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한가가 없잖아. 그죠? 공매도도 활발하고 상하한가가 없는 상황에서, 그죠? 우리나라는 그 8%, 12% 폭을 제한시킨 거, 그게, 선진 기법에 안 맞다. 이러면서 이제 15%로 올리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이제 30%로 또 올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하한가 폭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처음으로 그 서킷 브레이크를 도입한 게, 그죠? IMF 터지고, IMF 때, 그죠? 급락했었던 걸 봤었기 때문에, 그죠?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1998년에 이 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그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서킷 브레이크 1998년에 도입한 이후에, 그죠? 2000년도에 닷컴 버블. 그게 4월 17일 날 터지면서, 그죠? 미국의 닷컴 버블. 이건 실질적으로 4월 17일 날 미국에서 터졌지만, 항상 주변 주는, 제가 대장이 아닌 쪽은 먼저 죽는 달이잖아.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일이 코스닥 최고점이었어요. 그때가 새로운 기술 32만원 시초가였고, 그리고 하한가 갔어. 줄줄이 사탕, 한글과 컴퓨터부터 시작을 해서, 핸드소프트인가? 이런 통신, 장비. 그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고. 그래서 IT 버블, 이때가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처음으로 11.63%면 거의 대부분 종목이 하한가라는 거지. 그죠? 12%가 하한가니까. 어제 우리 시장이 뭡니까? 어제하고 어제 그저께 코스피 시장이 200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하한가 나온 거지, 하한가. 그리고 그 다음에 2001년에, 그죠? 9.11 테러가 발생을 했잖아. 2001년에. 그죠? 그래서 월요일이 9월 12일이었었는데 9월 12일 날 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까지는 12%가, 상한가. 거기에서 이제 15%로 올렸다가 15%에서 또 30%로 올린 게 2015년. 그죠? 그 서킷 브레이크도 여러분들, 뭡니까? 8% 하락해가지고 일정 시간 진행되면 그때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을 하잖아. 그죠? 근데 하루에 여러분들 서킷 브레이크 한 번만 발동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8%에서 일정 정도 냉정 찾았는데 또 떨어져서 15% 가면 서킷 브레이크 또 걸려. 20% 가면 또 걸리고. 그제?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가 저점인 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1998년부터 12월 7일까지, 1998년 12월 7일 날, 서킷 브레이크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현재까지 15번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는데, 참 기가 막히게 뭡니까? 올해 9번이 서킷 브레이크가 발생을 했고, 그 중에 7번이 6월 이후, 그러니까 5월 27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만들어진 이후에 7번이나, 올해 9번 중에 7번이나 그렇게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된 거예요. 응? 근데 실질적으로 서킷 브레이크를 만드는 흐름은 시장을 안정하기 위한 조치잖아. 그래서 실제 1998년 그 서킷 브레이크가 도입돼서 2025년까지 그제? 6번의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었는데, 아까 조금 잘못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20년 동안 15번인데, 올해 9번이고, 그 전에 6번이야. 응? 20년 동안 15번 안에 올해 9번도 포함이 돼 있어. 그 6번이 뭡니까? 1998년 도입하고, 작년까지가 6번 서킷 브레이크가 나온 거라고. 근데 그 중에 9번이 올해 나왔고, 그 중에 7번이 뭡니까?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만든 다음에 나왔으니 이거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가 주 요인인 거가 맞는 거잖아. 아닙니까? 그죠? 네, 그죠? 이 서킷 브레이크가 사실 발동할 때마다 기관이 역할을 해줬어. 특히 연기금이. 연기금은 장기 투자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저렇게 뭐 전쟁이 나서 폭락하고 뭐 금융위기가 나서 폭락하고 이러면 연기금이 일부 분할 매수를 들어와 주는 게 기본이야. 그죠? 그런데 올해 발동된 서킷 브레이크에는 거의 연기금이 매수를 못했어요. 왜? 주가 지수가 높아져서 연기금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단 말이야. 그죠? 왜냐면 7,000포인트, 8,000포인트, 9,000포인트 올라가면서 연기금이 일정 정도 매도 못하게, 리밸런싱을 제때 하지 못하게 정부가 뭡니까?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올해 지분율을 14.5%에서 20.5%로 올려놨잖아.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맘 놓고 때린 게 다 누굽니까? 외국인이야. 응? 하이닉스 200만 원 이상에서, 그죠? 삼성전자 30만 원 이상에서 주구장창 때린 게 외국인이야. 그때 만약에 연기금이 일부 리밸런싱 매도를 했었다면 이렇게 내려올 때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졌겠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 레버리지 ETF 만들면서 개인들 주식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삼전닉스 레버리지와 삼전닉스 사게 만들어, 그러면서 연기금 못 팔게 만들었으니, 그죠? 여러분들 이전에 들었었잖아. 5, 6월 달만 해도 연기금, 국민연금 뭐 300조 이상 이익 났다고. 그런데 이제 뭡니까? 줄었어. 그건 뭐예요? 개인 투자가는 두 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직접 투자 내 계좌가 박살난 거고, 하나는 국민연금 수익 나서, 그죠? 그 수익이 국민연금 고갈된다 그러는데, 그죠? 그거 연장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 확 줄어버린 거야. 그거 국민 입장에서 보면 두 번 당한 꼴이 되는 거예요. 이 레버리지 ETF 때문에. 국민연금이 연초에 평가이익이 314조 원이었었는데, 그죠? 지금은 약 90조에서 95조. 그러니까 한 220조가 줄어든 거야. 평가이익이. 리밸런싱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314조에서 95조 정도로 이익이 줄어들면서 한 해에 연금 소진 비용이, 그죠? 한 해에 50조 정도, 49조에서 50조 정도 드는데, 314조 수익 났으면, 그죠? 연금 고갈 시기를 6.4년 더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거를, 그지? 리밸런싱을 제때 못한 것이 뭡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도 되게 아쉽고, 그 과열일 때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만 했다면, 이런 식의 주가 급락이 안 왔지. 그지? 매도는 못하게 하고, 매수질만 부채질하고. 그때 그랬잖아요. 부동산 팔아서 주식 투자하라고. 그리고 적당한 레버리지도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일요일날, 그니까, 방송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 막내 동생이, 그제? 아버지 제삿날 왔는데, 주식 그렇게 쳐다도 안 보던 놈이 SK하이닉스 사가지고 왔더라고. 10% 수익 났다고 자랑한, 그게 지금 반토막 났어.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고, 실제로, 그죠? 이 지수대에 내려오고 나서는, 이제는 연기금이, 이제 주가 지수가 내려오니까 반대로 매수 여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연기금이. 그죠? 그래서 요 7월 달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었던 시점을 한번 보자고. 최근에, 어제하고 어제 그저께잖아. 최근이면 이틀 동안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었으니까. 그죠? 다른 서킷 브레이크 때는 거의 매도거나 아니면 6월달 서킷 브레이크에서는 매도거나 매수도 1, 200억 이것밖에 매수를 못했어. 그죠? 그런데 코스피 어제 그저께 보게 되면 뭡니까? 3,300, 어제 3,385, 엊그제 1,165. 그죠? 일정 정도 매수를 1,000억 이상을 한 부분. 거의 연기금이 1,000억 이상 매수한 적이 없어. 거의 매도였지. 그지? 1,000억 단위는 다 매도였지. 1월부터. 그죠?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조금씩 하면서. 그지? 그런데 어제 그저께 서킷 브레이크 때는 매수세가
처음으로 1,000억 단위 이상씩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 이제는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매수 여력이 생겼으니까.